안녕하세요. 인강드림 매일 정리노트 해설 강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추정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그 공공기관장과 정부 추정기관장은 누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게 되죠. 네. 공공기관장과 정부추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할 수 있죠.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분할 지정이죠. 근데 분할 지정에 요건이 있어요.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렇게 되죠. 1만 제곱미터 이상. 이 분할 지정 요건이죠.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 규모는 각 면적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구역인가 신청이 없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지가 되죠. 3년이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구역인가 신청 없이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04번.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 그리고 생산녹지적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언제 개발구역 수립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수립 시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과 도시적 외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그렇게 되어 되죠. 다음 5번.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내용은 해당 어디에 들어맞아야 될까? 여러분 그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 수립 기준을 물어본 거죠. 개발계획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게 작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작성하는 실시계획은 어디에 들어맞아야 되죠? 개발계획.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 기준은 개발계획이고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16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몇 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을 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 변경 사유죠. 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공사 착수를 해야 되죠. 근데 실시계획 인가 후 몇 년? 2년이죠.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7번. 공급될 수 있는 운행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그죠? 그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공급될 수 있는 토지의 종류가 두 가지죠.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이내에서 미개발된 상태 운행지 공급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분의 1 이내로 그렇게 되죠. 자, 8번부터 보겠습니다.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입니다.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민간 개발자잖아요. 민간 개발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뭐죠? 그때 개발자 선정 방법은 경쟁 입찰 방법이잖아. 단 경쟁 입찰이 2위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원형지 개발자 대부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추정기관, 지방공사예요. 그래서 공공개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행지 개발자 선정하는 원칙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운행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해야 되죠.
9번. 공공시설 용지죠. 예를 들면 학교 용지, 그죠? 도로 용지, 시청 용지 등이에요. 자,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학교 용지나 또 시청 용지 등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로 정할 때는 적용 환지 원칙 가운데서 두 가지죠. 위치와 면적이죠. 위치와 면적 요건을 따지지 않고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를 정할 수 있도록 특례가 허용되고 있죠.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 규율을 정할 때 그 위치와 면적 등에 관하여 적용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구역을 작성하는 인가를 받지만 환지구역 인가공제 너무 중요하다. 누구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환지구역 인가를 받게 됩니다.